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추석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전략들이 나름 그래도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익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뭐 아프기도 했지만 우리가 또 기다리고 또 홀드하고 가는 과정에서 나름 수익 구간으로 잘 진입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수익 나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나름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러면 나름 조금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들도 정리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같이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최근에 9월 23일, 24일, 뭐 25일 이렇게 지나면서 거의 매일 한두 개씩 수익 실현도 하고 또 좀 비리비리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9월에 수익을 좀 정리를 좀 해서 일전 수익 실현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전율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의 신규 종목들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스피치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우리가 수익을 좀 내놓은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롭게 또 정리해 나가면서 또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 나가는 것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젠 정리한 종목이 대충 최근에 보면 10종목 정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또 신규 종목 발굴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리포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 구간 진입된 종목들, 저는 어떻게 드리블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대략 뭐 스피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황이 급변하면 또 우리가 언제든지 저는 수익 실현이나 정리 작업을 진행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추석 전에 매수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었고, 교촌 FMB 같은 경우는 뭐 나름 그래도 저점 구간에 매수했으니까 홀드하고 가자. 왜? 직영화 과정 속에서 3분기, 4분기 가는 과정 속에서 실적 나오면서 아마 크게 반영이 올 거다 이런 표현 드렸고, HBSP 같은 경우는 나름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견뎌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익 구간 지정했는데 관리를 잘 해나가야겠죠. GST는 며칠 안 됐습니다. 23일 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여러분들 이처럼 리포트 드립니다. 가운전선 잘 가고 있고요. 루닛도 역시 지금 20% 이상 상수익률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한 방을 더 기다리고 있는데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요. 비율은 뭐 소소한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점 구간이니까요.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뭐 8,000원 정도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정리해도 10% 정도는 나오는데, 글쎄요,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바이오로직스도 뭐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볼 때 됐고 이야기 드릴 거고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인내심 가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수익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모니터링 해 가면서 배드 시그널이면 수익 실현, 또 비리비리 하거나 그러면 종목 포트 변경 진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런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항상 이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 내용 보여드리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선물 포지션 움직임들을 갖다 우리가 좀 체크해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수축 구간에 진입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익을 실현해 나가는 거, 좋은 종목들, 그리고 모니터링, 수익 구간에 있는 것들은 모니터링 해 나가는 것들이죠. 지금에 와서 막 주식을 매수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고수겠습니까? 하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항상 보면 이런 제 지론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주식에 대해서 매수를 신경 쓰지 않을 때 매수하는 것, 그것이 숙련된 자의 길이다라고 하고, 그것이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투자자들의 길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추석 전에 제가 보통 50% 정도는 매수하겠다 이런 표현들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최소한 2분파 이상,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았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수익은 어느 정도 나왔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 언급드리지 않은 건 수익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냥 대충 정리해버렸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다 뭐 오늘 또 반동 온다고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리한 거죠. 자,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일단 매수해서 일단 10% 이상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어떤 겁니까? 수급에 대한 시그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방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오늘 2,700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저도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V자로 올라온 것들은 살짝 누르고 가는 것들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저는 이거
용납을 못 하겠어요.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충분히 커버링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럼 저뭐 이스페타시스를 예를 들어서 정리했는데 또 장이 좋아지잖아요. 또 살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윙 거래 하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미적미적 하는 게 오히려 더뭐 회전율이나 이런 것들을 더 떨구는 행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나치게 회전율을 극대화시켜서 가자라는 것들은 아닌데 내 스스로가 커버링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커버링 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나온 것 중에 평택 그 피포 공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건 이제 발주 전면 지연 통기 뭐 통보가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단독 기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뉴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라고 그러면 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다 보면 여러분 평택 피포 공장 관련된 그래서 뭐 추가적인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를 보고 투자 포인트를 잡은 리포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포인트를 빼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기사를 되게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리포트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대표적으로 보면 장비 회사겠죠. 뭐 원익 IPS라든지 뭐 이런 회사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를 좀 하고 가셔야 된다. 만약 그것이 수익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결정하는 것들은 바로 뭐합니까? 예, 수익 구간이었다면 정리해버리거나 뭐 대략 뭐 다른 것들과 믹스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미반도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0, 죄송합니다. 추석 전이죠. 말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날이죠. 이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는 여기서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뭐 잘 올라왔습니다. 대략 지금 이날 기준으로 해서요. 17% 정도 상승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기사 내용을 갖다 언급해드리지 않는 건 여러분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라든지 또 블랙웰에 대한 뉴스, 뭐 HBM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호황이 오면 무조건 한미 반도체가 그냥 우선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 보고요. 일단 조금 우리가 수익이 좀 많이 나 있잖아요. 그럼 드리블을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배드 시그널 아니면 사실은 어제가 상당히 고민되는 날이긴 했어요. 근데 첫 시그널이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시그널 아니었고 이스페타시스는 하방으로 크게 늘렸고 한미 반도체는 잡아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홀드를 하고 가는 케이스였는데 천만 다행이죠. 그리고 드리블 하는 과정에 생각해보면 이런 이 시그널 갖고 우리가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드리블 할 수 있는 구간 여기까지는 한번 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까지만 가주면 뭐 충분히 또 단기적으로 땡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날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추석 전에 하고 추석 끝나자마자 또 추가적으로 좀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전략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뭐 지켜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너 어떻게 좀 하나 보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뭐 그날 추석 전에 저는 그 전전주죠 금요일이었을 건데 저 무척 바빴습니다. 뭐 이런 표현 쓰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또 많이 했나 봐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앞으로는 그냥 제가 생각한 것 쭉 꾸준히 이야기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촌 FMB 같은 경우는 뭐 8,400원 뭐 이 정도에서 매수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냥 뭐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날 좀 뭔 짓을 했는지 이 시그널을 못 봤어요. 일단 이 정도 되면 단기적 수익 실현 해주는 게 맞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이때 눈치 보고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땐 고민하지 마세요. 단기 급등 아닙니까? 그럼 수익 실현하고 다시 잡아주는 거죠. 그러나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이게 아마 이때 영상 녹화를 하든가 뭐 이런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제가 정리를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야기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가맹지역본부 직영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죠. 제일 중요한 건 매출 총 이익률이 개선이 빨라질 전망 이런 것들이고 글로벌 사업 영역 이날이 사실은 그거예요. 그 삼양식품이나 과자업체 이런 것들이 막 쫙 칠 때인데 제가 삼양식품에 눈이 팔려가지고 이걸 못 봤나 왜 못 봤는지 잘 이해는 안 가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만큼 예를 들어서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저 생각을 하시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도 뭐 제가 이야기 드릴 때 10,000원 이 정도 보고
간다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그럼 여러분들도 이 정도 왔으면 이날 적정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저는 홀드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계속 한번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긍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그 시즌쯤 돼야죠. 그래서 야, 전분기보다 정말로 개선이 됐네. 라는 것들의 예상치가 나오기 시작을 할 때 진행될 거고요. 동종목에 대해서는 보통 KB증권 하고요. 교보증권 쪽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PSP 같은 경우는 장비 공급 뭐 원활하게 진행될 거다. 얘는 예상 리포트를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주 정석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때 들어와가지고, 그죠? 이때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차익물 나오고 커버링일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어쨌든 매크로든 이렇게 눌러오는 건 기본적인 틀이고요. 그래서 뭐 보통 보면 우리가 W자 그리고 올라가는 것들, 이 다음부터는 뭡니까? 이 다음부터는 또 N자지. 뭐 이렇게 하는 정석 플레이잖아요.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다 이 부분을 대응해 나가는 것들은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부분 HBSP 같은 경우도 15% 이상 여러분들 진행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때 하셔도 홀드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잠깐 우리가 드리블 하고 가셨다가 다시 아래쪽에서 잡으신 분이든 뭐 대체적으로 보면 뭐 낮으신 분은 한 12% 되겠죠. 뭐 그렇게 보시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지금이 제가 이거 리뷰 드리는 건 지금부터 다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 어디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주의하시면서 항상 수익 실현 준비 뭐합니까? ready for selling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도 준비를 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왜 정석 플레이니까 올라오게 되면 뭐가 되게 이게 N자로 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기대치를 뭐 그냥 V자로 많이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면 좋겠죠. 그러나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얘들도 끌어올릴 때 어떻게 일자로 쭉 끌어올려요. 장대양 붕치면서. 그래서 그런 경우 나왔을 때는 뒤도 보지 말고 그냥 수익 실현 만약 이런 거 확 뜨잖아요. 그러면 수익 실현 하신 걸로 생각하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모니터링 구간이긴 틀림없어요. 이게 수익관리 모드 아시겠죠? 이런 구간들 이제 진행이 되는 것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D 같은 경우, 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극적으로 잘 했습니다. 이거 딱,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날 매수하셨다고 그러는 분 제가 딱 두 분 봤는데, 그거라도 뭐 하신 분 계시니까, 뭐,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충분하죠. 15% 이상 업사이드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잡는 거죠.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거잖아. 이게 보여요? 거기다가 블랙웰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리포트 드린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근데 이때는 제가 뭐 이 종목을 갖다 이렇게 V자가 여기 쉽게 말하면 하락장에서 올라오는 이걸 하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구간에서 제가 왜 이 종목을 이야기 안 드렸을까? 야, 다른 대형 종목도 첫 번째니까 그 기량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관심도나 또 안정성이 훨씬 더 높은 종목을 하는 거죠. 뭐 그래서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막 이런 얘기들, 뭐 리노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치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요거는 우리가 잡았습니다. 자, 잡았으면 요거 드리블을 잘 해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요 종목만큼은 그래도 조금 갈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블랙의 출시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액침 냉각 관련 냉각 시스템 부분에서는 충분히 또 갈 것 같고 제품을 또 우리가 꾸준히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실질적인 출하가 진행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체크하고 가면 좋겠다. K엔솔 같은 경우도 뭐 같이 잘 움직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하셨을 확률이 높겠지. 뭐 제가 이거 토픽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셨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자, 어떤 트레이딩 포인트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윗권에서도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게 몰리거나 여기서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예. 뭐 수익 실현 준비한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다 보면 수익 실현, 수익 구간, 수익 관리 모드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주로 많이 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언어 표현을 쓰는 데서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뭐 이런 거 표현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큽니다. 그죠? 실제로 영업장에서도 증권사 직원도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뭐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못해서 사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런 거 쓰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인 거를 잘 좀 체크해. 언어 속에서 야, 저 사람은 법적인 테두리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갖다 충분히 또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쓸데없는 또 얘기했네요. 자, 어쨌든 가온전선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요거야. 단기적인 이슈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다림 보람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구리 가격이 뭐 상승세가 좀 꺾이는 과정. 그때도 여기도 그랬어요. 이 구간이 어때요? 구리 가격이 빠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최근에 좀 또 중국이 또 상당히 또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또 반등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구간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레디 포 셀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배드 시그널은 뜬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이제 하나가 왔어요. 한고비가 와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어떻게 음봉이 어떻게 걸치냐에 따라서 제가 수익 실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정을 하겠죠. 혹시 제가 뭐 바빠가지고 늦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또 한번 뭐 퀘스천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요까지는 좀 봐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 뭐 항상 뭐 내보는 거죠. 목표가라는 건 목표까지 가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끝까지 한번 어떻게 됩니까? 모니터링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드립을 해 나가보자 이런 뜻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잘 수익을 더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이로닉 같은 경우 우리 여기 비중은 많지 않아서 제가 조금 더 담았습니다. 그래서 비중 저 종목 비중을 한 50% 정도 됐는데 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중은 크지 않으니까 끝까지 드립을 해보자겠다는 거야. 한 방 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기간 조정을 가고 있는 구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뭐 한번 매크로 때문에 깨진 적은 있긴 한데 그건 뭐 둘째 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된 소식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이동평균 크로스 쭉 터지고요. 여기 222 이동평균선 하단 부분. 제가 보기엔 여기 살살 닦고 놓은 요 자리. 요 자리까지 무조건 욕심내고 저는 일단 기다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행히 요 윗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 빈자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 아주 저는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끝까지 홀드하고 가보시죠. 지금 한 20% 초과되어 있는데요. 이상인데요. 여기서 한번 딱 때리면 그냥 바로 또 수익성 괜찮잖아요. 이 부분 아주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또 큰 또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쪼일 땐 쪼이자. 뭐 우리가 포카 칠 때도 히든카드까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닛은 낮은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기 때문에 히든카드까지 열어볼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표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는 뭐 8,000원 정도에 매수하셨는지 8,500원에 매수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구간 어딘가에서 여러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시그널 나쁘진 않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수익 실현 정리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뉴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는 콜레라 백신 관련돼서 이야기 드렸고요. 여기 일단은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저는 이 저점에서 올라온 거는 V자 반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결과물이 뻔한 거라서 대부분 여기서 매도를 크게 쳐도 눌림 들어와도 말입니다. 제가 볼 땐 여기 60일 라인 이 라인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계속 홀드하고 가서 전 고점 부분까지 아니 지난해보다 매출 2배 그죠? 영업이익 2배인데 뭘 걱정합니까? 낮은 구간인데 매크로 때문에 다 여기 바닥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10,000원이 매크로일 때 최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 안 하세요?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라고 생각한다고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이 구간 정도가 이건 매크로 때문에 이건 이상현상이었잖아요. 그럼 여기 전체적인 이 부분이 평균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쫄지 말고 이게 올라와서 이거 이래도 못 사시는 분들 계시긴 하더라고요. 여기 올라와서 여기 지금 10,000원, 11,000원 이 정도, 11,000원 정도가 저는 절대 비싼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거는.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전 고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영된 게 있잖아요. 콜라라 백신 독점 이게 뉴스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실제로 실질적인 며칠 나올 테니까 말입니다. 그 점 생각해 주시면서
고민해 보시고 드리블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조금만 길게 보시죠. 이거 뭐 결국은 인공위성 안테나 관련된 뉴스 내용들 뭐 수주 내용 공시도 나오고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이제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거 다 매크로 때문에 눌린 거잖아요. 그리고 올라올 때 다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극히 뭐예요. 매크로만 깨지지 않으면 이 종목도 우상방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차트를 우리가 해석해 나갈 때, 아, 시장대로 가는구나,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시장대로 가는 것들은 얘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앞으로 전망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거다, 뭐 이런 생각 가지시고요. 12개월 포워드 컨센서스는 여기 있죠. 7만 원에 있죠. 자, 그건 접어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한 번 정도의 이게 자리 잡은 구간이 이 구간이 그러니까 그렇게 정상적인 구간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55층, 56층에 매수하신 분들이 크게 실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 매크로 때문에 눌린 걸 이거 어떡하겠어. 그러면 그 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금 상황이 왔는데도 말입니다. 전 평균적인 그 주가 금액까지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어떻게 생각하냐면 빨리 포트폴리오 변경하고 가는 것들이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쨌든 이 구간은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마 포트폴리오에 한 10종목 이상 수익이 진행되는 종목들이 있다고 그러면 뭐 한두 종목 뭐 이렇게 저는 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 사실은 정리를 했어요. 어제 여러분들 게시판에 제가 몇 종목 시그널 안 좋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시그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네, 저는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후로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 주가가 오르면 뭐 게시판에 올려드리긴 합니다. 뭐 제가 그것도 미보유 종목이긴 한데 또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마 최근에 정리하고 나서 가장 그 아쉬웠던 거는 에코앤들이 꽤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는다. 왜? 그거 덕분에 다른 것들을 뭐 현금화시켜서 다른 것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놓친 게 아쉽다가 아니라 다른 기회를 또 가져갈 수 있었던 점에서 상당히 크게 좋았던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절대 제가 눈에 보이는 거, 제가 땡기는 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말입니다. 그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보세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중턱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분위기 안 좋을 때 뭐합니까? 항상 예, 정리해 주는 것들이죠.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했지만 뭐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참조해 보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어떤 여러분들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늘 머니케어 뉴스에도 아마 오늘 또부터 시작을 해서 또 새로운 종목 한 네다섯 개 또 찾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가 한 10개 빠져나갔거든요. 그럼 또 다시 또 채워나가야죠. 자, 그런 것들이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종목은 존재합니다. 또 그리고 늘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은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항상 뭐 한 종목 잡고 끝까지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생각 자체가 어떻게 저는 그게 오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시는 그런 방법들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야겠죠?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